임성근,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토론하는 거 저도 봤는데요. 토론한 내용 중에서 보면, 마치 사단장을 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을 미리 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록이 전체가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임성근에 대한 조사 기록이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성근에 대한 진술서, 진술조서, 관련자의 진술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경찰도 지금 수사하고 있고 수사한 결과 임성근에게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1년 전인 일주일 만에 책임을 예단하는 것은 임성근뿐만 아니라 하급자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자꾸 임성근 말씀을 하시는데 하급 직원들도 무더기로 입건했다는 점을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하급 직원들이 입건됐다는 것은 우리 일반 사병들, 우리 아이들도 어떤 일에 억울하게 연루돼서 입건부터 돼서 경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라는 국민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전사고도 막아야 되지만 아까 강조했다시피 군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목숨을 걸고 본인이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 못하는 2명을 구해내고 한 중사에 대해서도 박정훈 단장이 입건을 해서 경찰에 넘겼다고 했죠. 입건을 했다는 얘기는 박정훈 단장은 그 사람이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유가족에게 설명을 혼자 했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이거는 과도하다고 하는데도 경찰로 넘겼을 때는 박정훈 단장이 봤을 때 이 단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 결론이 과연 정당하냐? 이거는 당연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조사도 하기 전에 왜 이 건부터 하느냐? 이것이 국방부 장관이 지적했던 부분인 겁니다. 누가 어느 사람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자기 목숨 걸고 병사들을 구해낸 중사를 입건해서 강제로 조사받게 하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람을 단죄하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적법 절차를 못 지키고 결론이 타당하지 못하면 본인에게는 애국심이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사고에서도 안전하게 국방부 장관이 뭔가 외압을 통해서 빼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도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장 외에 그러면 하급 직원들도 입건하는 게 정당했습니까? 사단장 외에 하급 직원들도 입건이 돼 있었고 똑같이 빠졌지 않습니까? 기록은 똑같이 갔지만. 그러면 부하병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을 구해냈던 그 중사를 입건했다는 것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정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사망사고가 나면 하급 직원이든 어떤 직원이든 마음대로 입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니, 안전사고는 없어야 되지만 입건당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남의 이 얘기라고 쉽게 말씀하실 건 아니시죠? 그래서 그러고 왜 이게 저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 죽은 사건인데 사단장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려 그러면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 및 입건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토의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에 저희 무제한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도 누군가 오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고함만 지른다고 그게 진상이 규명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니 최상병 순직한 우리 해병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을 겁니다. 그게 과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네, 과실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 과실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아니 생태 같은 대한민국의 자녀가 구명조끼 없이 수색 작업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과실이 없을 리가 없죠. 과실은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지만 그 과실의 책임을 물을 사람이 누구고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박정훈 단장이 했던 것은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왜 본인이 예단을 가지고 미리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8명의 피의 사실을 자기가 특정하고 자기가 왜 단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수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수하지 마시고 우리 이 발언하시는 의원님 말에 일일이 좀 그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회 선진화법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서 충분히 듣고 또 교대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그런 문화를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들으시고 다음 발언하시는 분을 통해서 반박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네, 저도 제 앞에 토론하셨던 박정민 의원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반론을 하는 것이 제가 뭐 고함 쳐서 말을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장시간 토론을 하다 보면 저도 일부 숫자나 이런 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서 이거는 이런 근거에서 오류라라고 하고 국민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의 핵심 주장들은 오류가 없는 거죠. 조사 기간이나 숫자나 일이 일어났던 경위에 대한 제 설명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는 거는 그러고 재판 기간에 대해서 좋습니다. 아까 과거 특검법에 있었 이제 장시간 저의 토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이고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명을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쭉 한번 전체적인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은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절차적으로 너무 숙이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금 그 명분은 그거죠. 입법청문회를 거쳤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입법청문회가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증언 거부권이 헌법상, 법률상 보장되는 증인에게 위원장이 겁박을 하고 또 윽박지르고 제대로 답변도 안 들어주고 그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일반적인 주장만 난무했을 뿐이지 기존에서 더 새로운 팩트가 밝혀진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아마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잘못됐다고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헌법상 제2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수당이 일방으로 통과시킬 때를 대비해서 헌법상 설계를 해놓은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도 아니고 미국에서든 다 선진국가에서 헌법상 제2요구권과 또 국회 표결권, 또 국회 심의권 이런 것들이 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적법 절차를 충분한 숙이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한 2개월 전에 제2요구에서 또 부결됐던 사안을 오히려 위헌성을 걷어낸 게 아니라 위헌성을 더 강화시켜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제2요구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직접 헌법상 제2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거나 헌법상 제2요구권에 대해서 무조건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 많기 때문에 제2요구권이 많이 행사되는 것이지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쨌든 현재 사단장을 포함해서 아직 사단장도 군에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헌신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데 물론 본인이 지휘 책임으로서 본인이 도의적 책임이나 지휘 책임으로서 본인 병사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죠.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사상 책임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다 꼼꼼히 다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법사위에서 한 거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은 거의 그냥 옛날 그 조선시대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 실체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가 옳았던 것을 전제로 이거를 누가 방해했어? 방해한 사람을 찾자. 이런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정훈 단장과 국방부 장관의 의견이 달랐던 거지 않습니까? 그 경위를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경위도 지금은 민주당에서 많이 따져주셨지만 박정훈 단장이 도대체 어떤 판단과 무슨 생각으로 단기간에 일주일만 조사하고 하급 직원까지 다 입건한 다음에 그걸 지적하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다시 한 번 더 토의도 하지 않고 단 이틀 만에 기록을 그냥 본인 스스로 경찰에 이첩시켜 버렸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국민들은 군에 다녀오셨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훨씬 센 군기 하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인권 침해에 가까운 군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상명하복 체계에 따르면서 군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과 따로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명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권을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고, 그게 또 제 일방만의 주장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20년 정도 수사한 다음에 특채된 수사단장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 건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첩과 이권을 지금 섞어서 쓰고 계시는데, 이첩은 기록만 인계하는 것이고 이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특정해서 피의 사실을 특정한다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피의자를 입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입건 권한은, 입건이라고 하는 거는 피의자로 지정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 이첩할 권한이 있지, 입건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수사권이나 그 법리 검토를 더 해보시면 공수처나 이런 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폐할까봐, 혹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성비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은폐할까봐 민주당이 다 동의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그 법안의 취지는 뭐냐면 최대한 빨리 넘기라는 거예요. 은폐하지 말고 빨리 넘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넘기는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이 결과 발표하고 입건하고, 아마 국방부 장관이 중간에 지휘 안 했으면 입건한 결과 가지고 군의 조사 결과 발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의 조사 결과 발표되면 그 자체로 뭔가 좀 신빙성이 생긴다 그럴까요? 거기 나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저는 사단장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민주당은, 제가 그래도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단장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단장 말씀을 하십니까? 입건된 사람은 사단장 말고도 많은데, 사단장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니죠. 사단장이든 말단 직원이든 피의자로 입건되면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본인 생계에 지장이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사단장 외에 병사들을 구한 중사를 입건한 것도 정당한 행위였냐?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냐? 국방부 장관이 그걸 지적한 것이 잘못된 거냐? 그런 지적받으면 그 지적에 불복하면서 무조건 항명하면서 기록을 마음대로 넘겨도 되는 거냐? 그게 군의 항명 아니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장과 관련해서 엉뚱하게 누가 사단장과 알아서 봐줬느냐 하는 거, 그 정도 얘기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 많은 국정을, 정말 중요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 정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인들도 답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조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제대로 조사가 된 겁니까? 증인 선서가 안 되니까 코미디가 됐다고 하시는데 바뀐 겁니다. 증인 선서를 안 받아야 될 사람한테
강제로 받으려고 하니까 코미디가 된 것이죠. 누가 법과 어긋나게 어느 국회의원한테 어느 국민이 법률상 보장된 권한을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박정훈 단장은 증인선서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항명 사건에 항명한 경위를 묻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상임위에서 증인선서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증인선서 했을까요? 하기 어려워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박정훈 단장하고 이거는 심지어 거기에 관련된 변호인들은 또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박정훈 그 단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에 있는 변호인들의 자기 주장을 참고인인 것처럼 해서 일방적으로 다 주장하게 해줬거든요. 일종의 재판에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 누구를 불러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좀 뭐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강제로 입을 열게 합니까? 압박을 합니까? 어느 정도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그런 권한까지 침범할 수 없는 거고 수사나 재판 중일 때는 국회에서 조사하는 절차도 이때까지 자제해 왔던 겁니다. 왜?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상권 분립이 우리나라 헌법체계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국회는 자기 권한이 있어도 자제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관행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관행 없고 뭐 법조문 읽으면서 막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헌법 관행이 상관이 뭐 존중할 필요가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은 여기 계신 분들의 소양을 믿고 법률안을 껌껌이 막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석의 영역도 두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사문화되어 있는 조문도 있는 것이고 근데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장을 왜 그동안 여당이 해왔습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했었죠. 왜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의혹 많았습니다. 국민적 의혹 많았고 수사라고 하는 여론 높았습니다. 근데 왜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하는 걸로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 컨트롤 타워에 재난도 컨트롤 타워고 국가 안보도 컨트롤 타워입니다. 근데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보셨죠?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모든 대부분의 수석비서관과 모든 실장, 주요 비서관 다 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정수석도 나오라고 해서 민정수석도 와서 지금 대통령이 거의 혼자 주요 참모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수석비서관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정을 설명해서 민정수석만 돌아갔죠. 근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에 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도 받고 해야 되겠죠. 근데 무리한 증인 신청, 무리한 국정 운영을 해서는 우리나라 국격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국회 의석수랑 상관없습니다. 운영위는 여당한테 맡겨두자라고 했던 저희 헌법을 만들고 이 단계까지 발전하게 해오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고민과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때 얘기했던 대한민국 전체를 고민하는 여야 협치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직 아무런 객관적인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흘린 통화내역, 공수처가 통화내역을 흘리는 게 왜 통화내역을 흘리겠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일부러 어쩌다 한두 장이 새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수사 기록을 들고 가다가 한두 장 흘린 사안이 아닙니다. 통으로 넘어갔어요, 통으로. 그러니까 몇 월 며칠 그냥 기자들이 알아서 지운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 번호하고 다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정도의 통기록이 다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공수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그 전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거 왜, 자, 공수처의 진술 내용도 실시간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원인 경우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전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다.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면은, 아시다시피 전원은 왜곡되거나 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누군가의 전원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보고 자꾸 팩트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법사위랑 운영위에서 오류가 엄청 많은 걸 봤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도 오류 투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모든 회의는 속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속기록이 있지 않느냐 제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규정을 잘 보면 법에 있는 게 있고 시행령에 있는 게 있고 예규에 있는 게 있어서 각 회의 종류마다 녹음 파일을 남겨야 되는 게 있고 속기록을 남겨야 되는 게 있고 그냥 회의 결과만 남겨야 되는 회의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오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이지 지금 제가 주장하는 와중에 사소한 거 가지고 숫자가 틀렸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 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핵심 논리에 대한 반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 논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따져본 적이 없거든요. 자꾸 사단장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제 찬반이 번갈아가면서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야당 측 의원에서 오시면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일주일 조사에서 하급 직원까지 입건을 하도록 하는 게 정당한 절차냐? 그 절차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적도 못하냐? 국방부한테 지적받으면 그냥 그거는 무시하고 자기 소신에 맞는다고 무조건 그냥 자기 뜻대로 넘겨버리는 게 군의 기강이냐? 이 점 말씀드리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시잖아요. 사단장 왜 봐줬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단장을 봐줬다는 거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저는 사실관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급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속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나 운영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 전에 일방적으로 주장하셨던 내용들 외에 이런 쟁점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도 얘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박정훈 단장이 하급 직원에 대해서 피사실을 입건해서 피사실 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적할 수 있죠. 다 입건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기록이 버젓이 있는데 거기 본인들이 한 행동이 다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종 판단 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그 기록이 어디 없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그 기록이 버젓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사건이 축소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록에 버젓이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드렸다시피 박정훈 단장은 사단장의 혐의가 있다고
확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의사실로 했겠죠. 그 결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결론이 틀릴 수도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조사를 많이 안 해서. 왜냐하면 이런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군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도 보호해야 되지만 군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도 국민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단장을 뺐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사단장은 안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건된 거를 구하고 하는 것이지 사단장만 뺀 것이 아니죠. 밑에 직원들은 또 같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박정훈 단장의 수사 결과를 함부로 잘됐다 잘못됐다 최소한 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더라도 제가 굳이 박정훈 단장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완벽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지 않을 때에는 생각이 다른 상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거를 직권남용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그러면 국토부나 기재부나 다른 부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 가져왔는데 나는 이 정책이 그 정책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세 특례를 폐지했을 때 이거 조세 특례 폐지하는 게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입니다라고 막 주장했을 때 위에 장차관이 이거 봤을 때는 이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이거는 푸는 게 더 경제에 좋을 것 같아. 라고 판단했는데 말단 직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지휘체계에 있는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더 높은 국장, 실장이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고 공표한다 그러면 그게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차관의 증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증언 내용을 계속 말을 끊어서 그렇죠. 그 증언의 전체 취지를 보면 변호사가 국방부 차관을 제대로 신문해서 그 사람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죠. 민주당 의원들이 말 다 끊어놓고 거기 있는 말 워딩만 따서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게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고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고 기록 해소와 관련해서도 자꾸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따지고 누가 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점을 얘기합니다. 기록 해소가 잘못된 거여야 그 해소를 누가 했느냐라는 걸 따지고 그것도 뭔가 수사할 필요가 있는 거지. 기록 해소한 게 정당하면은 그걸 왜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것을? 기록의 회수는 제가 아까 기록 해소된 날짜나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 해소하고 나서 어디 그 기록을 조서를 빼냈습니까? 아니면 뭐 기록을 없앴습니까? 기록을 감췄습니까? 아니면 뭐 임성근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가 있으려면 임성근에 대해서 불리하게 누군가 증언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기록에서 쏙 빼냈으면 그거는 감옥 갈 일이죠. 근데 그 기록은 그냥 놔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조사했죠.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부실수사라고 그러고 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는 그렇게 완전 무결하고 다 옳은 것이고 국방부 장관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왜 다 무시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박정훈 단장이 조금
그 유해 사정을 보면은 이 수사에 대해서 정말로 적법 절차대로 정말 신중히 고민했냐,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고민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두 번이나 국방부 장관이 이거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경찰청에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무단으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보통 군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지금 안보 상황도 위중하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정말로 부하 장병들이 각자 자기 판단에 따라서 알아서 행동하고 언론 인터뷰하고 이런 군을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군을 만드는 것에 대한 피해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균형 있게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균형 있게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저 사단장이 누군지도 사실은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죄 추정 원칙을 받고 그분이 지휘 책임이 인정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사단장을 봐주라는 입장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관계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균형 있게 다 보장받으면서 책임이 가려지고 나면 엄정하게 처벌받아야죠. 근데 지금 여기 조사에 참여한 사람도 없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다 단정하십니까?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셔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뭐라고 하셔도 일주일 조사하고 중사까지 입건한 건 과하지 않습니까? 5월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관련되지 않은 사건들도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자, 무제한 토론의 취지여서 제 생각에 공감하지 않으시면 안 듣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발언을 방해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죠. 이게 유일하게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조차 말 못하게 하십니까? 네? 민주당 의원님들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국힘당 없었을 때 운영위 법사위 혼자 열면서 실권 주장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그 법사위와 운영위의 위원장의 임명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견이 있어서 여야의 합의 개원이 늦어진 것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그랬냐 이런 거는 초등학생이 말싸움할 때나 하는 정도의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좀 적절하지 않고요. 이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거니까요. 토론자 얘기를 잘 들으시고 다음 토론자가 나와서 반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의사일정 순서를 봤는데요. 찬성과 반대가 미리 밝혀서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한 다음에 바로 반대 의견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류가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대신에 제가 말씀했던 핵심 논리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계속 그 고함을 치셔서 제가 계속
온전하게 말을 못해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는데요.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책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책임 묻는 것과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건 법대로 하고 더 엄정하게 하고 군 수사권과 관련돼서 지휘체계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들여다보자는 건데 제 얘기가 그렇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따지질 않고 특검법만 하는데 그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지명한 특검 중에서만 고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야당이 특검을 지명해도 굉장히 공정한 분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 찾기에 나름이겠죠. 근데 지금 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과반을 훌쩍 넘기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에는 오류가 없고 또 이게 지금 특검 관련돼서 법체계도 위헌성 있는 조문도 하나도 없고 이게 다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여기서 임명한 특검이 어떻게 결론 내겠습니까? 그거는 수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걸 놓치고 반대로 됐을 경우는 상정 안 해보십니까? 그거는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가 지켜왔던 소중한 관례이고 정치를 수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자는 말 여러 번 하시죠. 저희가 고소고발 많이 하다가도 같이 취하기도 합니다.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특검법은 정치적인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정당의 주도하에서 어떤 토론도 타협도 이견도 없이 심지어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채 이게 지금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 늦은 시간까지 반대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반대 토론을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전에 박주민 의원께서 반대 토론 하실 때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다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주민 의원께서는 댓글을 읽으셨어요. 여기서. 논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댓글을 뽑아와서 이게 특검을 원하는 여론이다라고 해서 원색적인 또 일방적인 저도 댓글 읽을 수 있습니다. 댓글 중에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이고 민주당 독단으로 하는 것이고 이 특검법 위헌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토론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 토론자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쟁점에 대해서 오히려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으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다운 토론을 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 24시간 보장된 이 토론조차도 고성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법사위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 법사위의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몇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해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법사위 의원님들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정하게 운영을 하시겠지만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때도 그 업무는 회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이거를 좀 회피하도록 돼 있죠. 근데 법사위원들의 활동을 보면요, 지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균택 위원과 이건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 대전동 사건의 변호인이고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2년 안쪽에 대리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인데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질책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저도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바람에 이거를 특정 사안별로 회피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가장 직접적인 오늘 검사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지금 법사위로 넘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법사위 조사할 때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이 그 수사했던 검사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에서 허용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죠.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성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때문에 3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당연히 단정할 수 없죠. 하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사위원을 한다?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해 피격 은폐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의 유권해석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법사위에서 제가 놀라운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 시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렇게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업무 추진비나 출장비에 대해서도 아마 스크린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감사원에서. 근데 법사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감사원에 있는 간부들 5년치 출장 내역, 업무 추진비 이거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그거 잘했다고 하시는데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본인이 감사받았던 내역과 관련해서 사실상 보복 아닙니까?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사건, 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거들어서, 물론 그때는 국힘당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조롱하듯이 감사원 직원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자료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울면서 자료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실래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 현재의 품격입니까? 이게 갑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 법안이든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는 법안들, 방송 3법도 어떻습니까? 방송 3법도 법사위에서 논의 못했어요. 무조건 그냥 여야 한 명씩 한 다음에 토의할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날 들어간 날 토의 한 1시간 정도 발언 기회 한두 번 정도 주고 그냥 법사위원장이 논의 중단 그러고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통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안의 문제점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야가 뭔가 반론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토의도 해야 유연성 있는 규정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법안들이 걸러지는 것이지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민생 법안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힘당의 어떤 정당 강령이나 정치 상황이나 어떤 정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법안들인데 그게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한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논의하라고 제2요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예시를 들면 법무부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원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원래 법사위원은 잘못하는 거 깔끔하게 질책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할 말도 또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법안이 본회의까지 왔을 때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잘 논의가 됐나 보다. 또 법사위나 뭐 이런 데서 걸러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일단 시간이 너무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논의도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에 이게 지금 무제한 토론밖에 없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특검법 문제 중에서 조항을 보다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특검법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 기간을 굉장히 짧게 설정했습니다. 1심은 3개월 만에 결론을 내야 되고요. 이번 특검법안이 2심은 2개월 만에, 대법원은 2개월 만에 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까지 7개월을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그럼 1심 6개월입니다. 제가 숫자는 바로 잡을게요. 1심 6개월인가 보네요. 자료를. 근데 1심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재판의 기간을 산정했다는 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재판의 기간을 선정해 놨느냐? 진상을 규명하려면 재판 기간에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을 6개월 만에 다 하라고 하면 승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재판 부분은 저는 이런 특검법은 솔직히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좋습니다. 제가 바로 잡을게요. 제가 1심 잠깐만요. 임정영 의원인데. 네, 바로 잡을 테니까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1심 재판을 말씀드릴게요. 1심 재판을 3개월, 2심 2개월, 3심 2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십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저도 오늘 법안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숫자는 헷갈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심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1심을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헌법상 재판받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정당하다고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야말로 1심 6개월, 2심 3개월로 제한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선거 재판회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6개월 만에 결론을 내게 되도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8개월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어떤 조그만 서류 하나도 다 증거에 부동의해서 증인을 수백 명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죠. 증인이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다들 국민들께서 이게 재판이 2년 걸릴까 3년 걸릴까 이런 거 우려하기 때문에 헌법 84조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재판의 기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로 내로남불이자 헌법상 문제가 많은 조항입니다.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어느 법에서
재판 기한을 법정으로 정해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특검법을 선정해서 재판 기간에 제한을 둬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힘당에서는 발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용 추계 문제 얼마 전에 우리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유하영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 나왔죠. 이 수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한 수사입니다. 많은 수사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1심에서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9년 6월에 중형이 선고되었는데도 이거는 수사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박정훈 단장의 일주일도 안 되는 조사 결과는 그토록 신뢰하고 이를 좀 더 정교하게 처리하라고 했던 장관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조작 은폐라고 답 정해놓고 공수처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통화 내역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관여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통화 내역이 많은 곳입니다. 당시는 많은 안보 이슈가 있었고 근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처럼 통화 내용만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사실 하나만 인정되면 모든 범죄를 자백한다는 입장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통화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입증이 되는 것이지 통화한 사실만 인정되면 그 뒷단의 것은 입증도 필요 없는 것입니까?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통화 내용은 더 이상 구체적인 의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좀 발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영교 의원님 조금 자제하세요. 응? 아니 쉴 새 없이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 서로 간에 조용히 하세요. 좀 서로 간에. 이게 22대 국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좀 경청하시고 발언권 얻어서 반박하시고 이러셔야지. 제가 아까 박정훈 단장도 애국심의 발로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조사 과정이 과도하고 결론이 성급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정훈 단장의 개인 인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박정훈 단장은 본인 판단으로 국방부 장관 지시를 위반하고 스스로 기록을 인계했기 때문에 항명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사람의 진술은 원래도 통상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원의 전원이지 않습니까?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없나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론을 지켜보자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했다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혹은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입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은 굉장한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첩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한 것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에 이치에 닿지 않으면 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고함을 치십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서 만약에 이치에 닿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들으시고 맞대응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이 안 돼요. 서영교 의원님, 조금 조용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예. 예. 근데 국방부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예,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여기는 잠깐만요. 예. 이게 서영교 의원님, 조금.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첩 요건은 자, 할 이야기가 있으면 다음 발언하실 분에게 부탁해서 반박을 하세요. 이러면 진행이 안 돼요. 자, 진행이 안 돼요. 그 정도 예시도 못 듭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가정적인 예시죠. 질서를 좀 지켜요. 22대 국회 처음에 이게 뭡니까? 조금 조용히 해요. 진행하세요. 예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대장동 사건 예시 들면 안 됩니까? 대장동 사건을 예시로 들면 안 되나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여부를 따져야 이게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 민주당이 주장하니까요.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예시를 듭니다. 네. 좀 다시 네. 자, 잠깐만요. 이 다음에 각 당이 교대로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반박하세요. 아니, 이 본회의장이 혼자 본회의장입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반박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또 진행하세요. 예, 제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요. 예시를 든 거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예, 무슨 말. 아니요.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시입니다. 문 의원님, 질서 좀 지키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응? 다음 발언권자가 반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각 자리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진행이 안 돼요. 응? 또 진행하세요. 자, 박정훈 수사단장이 군에서 입건 처리를 할 때 입건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면 민주당 의원이 좀 조용하실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무지한테. 아니요. 사과할 일이 아니죠. 네.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네. 문정복 의원님, 네. 조금 조용히 하세요. 진행이 안 돼요. 적절하지 않으면 다음 의원을 통해서 반박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비유의 이러면 진행이 안 돼요. 민주당 의원한테 허락받고 비유해야 됩니까? 전부 마음에 안 든다고 사과를 하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서로 간에? 응? 조금 조용히 하세요. 맞습니까, 비유가? 진행하세요. 자,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불과 일주일 만에 조사 결론을 성급하게 내고 또다시 입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건이 되면 굉장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입건되면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입건되거나 누가 입건된다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를 불안해서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건된 사람은 또 무조건 경찰 수사에 강제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아무래도 노출이 돼서 낙인 효과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입건만큼은 굉장히 신중히 합니다. 만약에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입건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입건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입건을 하게 되면 계속 굉장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 자, 좀 들으시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십시오. 회의 진행이 더 안 되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 비유가 부적절하다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지금 발언을 방해하시면 안 돼요. 좀 들으세요. 문정복 의원님, 발언권 없고 발언하세요. 발언권 없고 발언하세요. 진행하세요. 의장님, 10일 안에 민주당 의원 10명이 입건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발언이 적절합니까? 여러분 10일 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입건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발언이 적절합니까? 이런 발언을 왜 민주당 의원 입건을 보세요? 왜 민주당 의원이 입건되면 적절한 입건됐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아세요? 아니 나는 그러시면 안 돼. 왜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하고 아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잖아요.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보세요. 아니 여러분 아니 의장님 들어가세요.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의원이 올라오지 입건된다고 마세요, 올라오지 괜찮겠냐 마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이 입건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 아니, 저는 이유가 저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맞아요. 자, 의원님들 다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진행하세요. 네. 진행하세요. 자,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 네. 좀. 아니, 저희가 발언 좀 들읍시다. 토론하면서 토론의 예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으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고, 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짧은 기간에 조사받아서 입건부터 하고 넘기면은 당연히 싫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입건하신 분들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